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이번에는 이제 Q&A 시간을 우리 최성호 원장님과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창업가가 롱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긴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또 엔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너무 저 기업이 롱텀 비전을 갖고 있으면 엔젤은 또 회수가 또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엔젤 투자자가 어느 이상의 기간 동안 자기가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빨리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막 재촉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많이 재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뭐 사실이 아니겠죠? 그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이자면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그런 이제 좀 감시자, 예를 들어 아무도 이 세상에 사람이 없고 저 혼자 산다 그러면 제가 이런 옷을 입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벌거벗고 있거나 아무 데서나 좀 신뢰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뭐 좀 조력자이면서도 감시자이기도 하고 어떤 좀 스티뮬레이션 하는 자극을 주는 어떤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어떤 좀 가기한 어떤 역할을 좀 해줄 뿐이지 어떤 걸 하는 거를 재촉하거나 일부러 막 그렇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는 이제 투자하기 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위에 쓰지만 투자하고 난 다음엔 사실은 회사가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잘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목매달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어떤 좀 마인드로서 좀 기간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내가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잘 관리해서 뭐 3년근, 5년근, 뭐 7년근, 10년근 이런 인삼들 있잖아요. 5년근이면 5년 동안 기르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잘 길러야지 사실은 수확이 나는 것처럼 그냥 뿌려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좀 보살핌이나 어떤 사실 서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가 사실은 어떤 재무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그 기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고 또 어느 방면에 어느 관점에서는 이렇게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호 관계들을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를 했을 때 보통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기대 회수 기간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가 회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간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엔젤 투자의 이 개념도 사실은 지금 개별 회사만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대 회수 기간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엔젤 투자는 기본적으로 단연간 다수의 회사에 투자를 해야지 그 안에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랑 이런 것도 그냥 다수를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회사는 이제 10년 아니면 20년까지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 2년 만에 회수가 될 수도 있어서 좀 평균적인 어떤 그 회수 기간들을 만약에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회수 기간은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이상은 걸린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엔젤 투자자라면 좀 어떤 기회가 좀 생겼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좀 회수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어떤 투자 회사들도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상장회사의 펀드들도 펀드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들이 개수들을 좀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엔젤들이 사실은 좀 관리하거나 아니면 좀 투자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의 개수가 사실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을 갖는 거는 사실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우리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엔젤 투자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룹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은 대표님은 투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적인 어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소개팅을 했는데 그 다음 만나고 싶지 않은 여자분과 결혼하시나요?
똑같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만나고 싶고, 왜냐면 너무 이 비즈니스는 좋을 것 같고, 이 대표님이 너무 잘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이 대표님은 인간적으로 내가 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만나면 기분이 나쁘면 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아주 뭐 저는 이제 예쁜 거를 추구한다는 소개팅을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뭐 소개팅을 나가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너무 이쁘고 저거한데 어떤 부분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1년 있어도 좀 친해지고 싶은, 약간 케미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네네네. 혹시 최근에 소개팅을 하셨나요? 왜 자꾸 소개팅 얘기를 이렇게 제가 예전에 저희 지금 이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와이프도 당연히 소개팅을 해서 만났지만 저 때는 이제 소개팅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소개팅을 많이 해봐서 좀 예를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랑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질문한 거는 엔젤 투자자로서 이런 사람은 엔젤 투자하면 안 된다. 라는 어떤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이제 표리부동한 경우는 사실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표리부동한 경우는 조금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풀어서 설명한다면 좀 이제 그러니까 신뢰하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럴 때 인테그리티, 어떤 신뢰성을 말씀드리는데 신뢰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업적으로 성공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적인 어떤 성공들을 투자자들랑 같이 쉐어하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사실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투자해서 사업은 성공한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는 거를 반대쪽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원래 물어본 거는 엔젤 투자를 이제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엔젤 네. 투자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엔젤 투자자 입장? 예, 엔젤 투자 이런 사람은 엔젤 투자를 네. 안 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혹시 왜냐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엔젤 투자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게 예를 들어 상장 회사를 투자를 하신 다음에 시간마다 회사의 주가를 갖다가 보면 하루에 그 장이 열려 있는 시간 계속 주가를 보더라도 되게 재밌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즉 마음이 조급하신 분은 사실 엔젤 투자를 하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가 변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매일매일 체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하나하나의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신다 그러면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시간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젤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 잘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좀 많은 못에 투자해서 그 안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도는 게 기본적인 어떤 관점이라면, 예를 들어 이러는 투자자분이 있어요. 5개를 투자하시는데 4개는 되게 잘 돼요. 근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럼 하나 안 되는 데만 너무 관심을 갖고 그거가 어떻게 될지만 고민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자식이 여러 명이라면 좀 안 되는 자식에 관심을 갖는 건 그렇지만 그거를 좀 침소 봉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야 이거 안 됐잖아.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5개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5개 중에 하나가 안 좋지만 나머지 4개가 하나 안 좋은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상하고 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 좀 떨어져서 보셔라. 너무 가까이서 보시지 말고 좀 한두 발짝은 물러서서 그 회사를 뭉뚱그려서 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본인이 투자에서도 좀 힘드실 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을 좀 괴롭힐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엔젤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투자를 많이 하셨다 그래도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운전을 한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좀 따고 운전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부로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스터디 공부는 좀 하신 다음에 엔젤 투자에 어떤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엔젤 투자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창업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하는데 자기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 엔젤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막 계속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사람들한테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현명하게 기업들이 투자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혹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엄청 많은 기업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뭐 피곤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들은 잘 상처받지 않게 돌려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나만의 노하우, 투자를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사실 그럴 때가 가장 이제는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저희한테 이제 소개가 오는 경우 일단은 지인을 통해서 소개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지 피드백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질문지를 사실 보내요. 그 질문지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좀 복잡하고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사실은 모르는 분인데 저희한테 이제 콜드메일로 보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많이 답을 드리기는 사실 좀 힘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앞단에 어떤 좀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양한 방식의 어떤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메일이 오면 당연히 답메일도 드리고 저희한테 이제 카톡이나 어떤 다른 식의 메시지가 오면 뭐 예를 들어 내일라도 아니면 감사합니다라도 지금 보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됐다는 걸 갖다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하고 사실은 맞지 않아서 투자가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투자를 받기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 경우도 있지만 좀 단계가 맞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하고 좀 그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런 다른 단계 그런 것들도 사실 조언을 좀 드리죠. 여기는 우리가 좀 투자할 때가 아니라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 기관들을 만나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사실 치과도 운영하시면서 엔젤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래서 한간에는 치과 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구나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기업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큰 목적 내가 엔젤 투자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내 인생에서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지껏 엔젤 투자를 해서 좋은 실적이 난 것을 하나의 사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자산 시장이 많이 커졌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산 시장이 굴러가야 되는 자본을 이제 버는 어떤 시대로 갔을 텐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엔젤 투자를 거의 처음 시작한 건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막 그때 애들이 이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어떤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 수익이 자본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이라면 사실은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에 대한 어떤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는 처음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돈의 어떤 이자나 기본적인 수익으로도 누구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충분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누구는 만약에 못 번다면 이게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라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다양한 방식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로요. 그럴 때 어떤 게 가장 사회에 좀 이롭고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도 즐겁냐라는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 엔젤 투자가 그거에서 가장 어쩜 적합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엔젤 투자에 좀 더 많은 제 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이 부분을 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사실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분야를 사실은 더 좀 해보고 싶고 또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자본들이 사실은 많이 어떤 투자 쪽에 아주 초기에 어떤 투자 쪽에 와야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정책 자금들보다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공한 예라고 사실은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 뭐 굳이 뭐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제 10몇 년 전에 사실 처음 투자했던 회사가 사실 저를 엔젤 투자자인 반열로 올라가게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의 제품도 나왔고 여러 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게 당연히 이제는 파퓰러하게 알게 됐지만 10몇 년 전에는 사실은 전기차라는 게 제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들 없을 때였어요. 물론 이제 GM이라는 회사가 EV1이라는 전기차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로도 방송이 됐고 전기차의 어떤 시장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건 했지만 그러면 전기차가 만약에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전기차는 무엇을 먹고 갈 건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어떤 전기를 먹고 하는데 그럼 전기차에 어떤 충전기가 있어야 되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급속 충전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급속 충전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에 투자했고 그 회사가 사실은 부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지금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좀 보람도 되면서 기간 대비 수익률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을 내서 지금 다른 많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시드머니가 됐고요. 그거 뭐 액수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한 1밀리언 정도요? 1밀리언이요? 네, 100만 네. 원이잖아요. 네, 달러로. 네. 달러로 한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사실은 완전히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시리즈 A 이상을 가서 사실은 성공 좀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제가 현업에서 초기에 모델 세팅할 때부터 그다음에 도움을 줬던 플라즈맵이라는 회사가 시리즈 투자를 받아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치과나 아니면 병원 의료 메디칼에서 쓰는 멸균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내원 정도 상장을 하면 아마 시장에서 지금 충분히 호응을 받고 지금 매출도 좀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에서는 유일하기 때문에요. 그 회사가 좀 강점을 좀 기대되고 있는 회사고 그 외에 다수 회사들이 시리즈 A 이상을 가서 좀 기대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들까지 또 이렇게 다 처음으로 공개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렉처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투자를 할까 말까 우리 치과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활발하게 엔젤 투자를 하고 계시는 최성호 원장님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들이었고요. 앞으로도 또 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시리즈로 저희가 또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셔서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손 흔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